지난 시간에 했었던 역학적 에너지 파트 중에서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부분 빠져서 그것까지 마저 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서 질문 받을 수 있게끔 할게요.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몇 페이지냐? 여기군요. 자, 38페이지에 있는 일과 에너지 여기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마무리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요. 일과 에너지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이라는 건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서요. 힘중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면 내가 이랬다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준 힘에다가 이동시킨 거리 곱하면 한 일 나와 이렇게 했거든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2m 밀고 갔어? 그러면 한 일은요 10N의 힘에다가 2m 밀고 갔으니까 힘이 한 일은 20줄이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내가 한 일을 나타내는 뭐 그릴 수 있냐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나타내는 힘거리 그래프야. 그래서 보시면 10N의 힘이라고 하는 크기를 일정하게 줘서 2m만큼 밀고 가니까 한 일의 양은 이 밑에 있는 그래프의 면적만큼 일한 거야 이렇게 돼요. 됐죠? 이 그래프의 모양은요 이 모양이어도 상관없고 내가 운동하는 동안 10N의 힘을 일정하게 주지 않고 처음에 힘을 일정하게 크게 줘서 이런 식으로 2m 밀고 갈 수도 있죠. 그래도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항상 일한 양. 그래프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힘과 거리 밑에 있는 면적만큼 안녕하세요. 한 일의 양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는데 10N의 힘을 줬는데 물체가 움직일 동안 마찰력도 4N이 작용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한 종류의 힘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힘이 작용할 때 바로 일의 종류가 생긴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주는 힘이 한 일이 있고 두 번째 마찰이 한 일이 있고 세 번째 알짜힘이 한 일이 있고 네 번째 중력이 한 일이 있고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한 일들의 의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요 힘이 한 일은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이 힘은 플러스의 힘이다. 그 플러스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한 일도 플러스의 일이 된다. 맞죠? 자, 근데 마찰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된 힘이니까 마이너스의 힘이다. 그 마이너스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마찰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일을 한다. 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플러스의 일이라는 건 뭘 플러스 시키는데 이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마이너스의 일은 뭘 감소시키는데 바로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다. 되겠어? 그러면 결국 한 지점 A에서 다른 지점 B까지 오는 동안 에너지는 결국 증가했다고 감소했다고 라고 하는 최종적인 에너지의 변화는 알자의 힘이 하는 일로 구하면 된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자의 힘은 얼마입니까? 오른쪽으로 10N 주고 왼쪽으로 4N 줬으니 결국 알자의 힘은 오른쪽으로 6N이 나올 거고 그 오른쪽이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알자의 힘이 작용한 거고 그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얘 일은 플러스 12줄이죠. 그러니
결국은 얘는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얼마만큼? 12만큼. 됐습니까?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만큼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타난다. 요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은 에너지를 20 증가하려고 했는데 마찰이 에너지를 8만큼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12만큼 증가했어요. 같은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도 작용한다. 자,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20N의 힘 작용할 거고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요. 작용한 힘하고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90도를 이룹니다. 됐죠? 자, 이동한 방향과 90도로 작용한 힘은 물체에 일을 해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어떤 힘을 이용해서 한 일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마이너스의 일도 있고 플러스의 일도 있고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어 제대로 읽어야 된다. 됐어? 이런 식으로 한 일의 양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일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을 내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일은 얼마만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일 할 수 있는 능력도 알고 있어요. 됐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뭐라고 하는데? 에너지라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할 거야? 운동 에너지라고 할 거야. 됐어? 이게 땅바닥에 붙어서 움직이던 하늘에 날아가고 있던 상관없어요.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고요. 그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의 크기로 구한다. 예를 들어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정신 차려. 여기에 속력이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A라는 물체가 있다고 치자. 움직이잖아요. 자,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4m/s 제곱. 우리는 수학하는 게 아니고 물리하기 때문에 단위 계산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중학교에서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환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푼 것처럼 질량 단위가 10g 이렇게 나오면 이 숫자 그대로 10 못 써요. 왜? 질량은 무조건 킬로그램 단위로 넣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도요. km/h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가끔 나옵니다. 이 상태로 운동에너지 못 구해요. 모든 운동에너지 구할 때 속력은 m/초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 맞춰서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아이의 운동 에너지는 4kg m/s 제곱이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단위예요. 근데 이렇게 단위 복잡하게 쓰기 귀찮으니까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4줄이에요. 이렇게 쓴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위치 에너지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위치 에너지는 세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두 종류만 배울 건데 중학교 때부터 배운 중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수식어 붙인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생긴 위치 에너지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말고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중력 말고 누가 만듭니까? 라고 하면 용수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탄성 에너지가 만든 탄성 포텐셜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탄성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 만든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세 종류가 있는데
배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2개, 요거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었어요. 됐어? 자, 그 중에서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3학년 내신이니까 정신 차리자. 여기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면 중력에 됐어? 안녕하십니까?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면 너 민서지? 왜? 너 이름이 뭐지? 민지요. 민재지 참. 자, 민재였고요. 하나 왔니? 누하나. 하은이. 네. 민서. 누구야? 민서는 끝나고 선생님 잠깐만 보자. 네. 그 다음에 승현. 없죠? 그럼 지금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 하고요. 승현이 하고요. 2명만 없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요. 흐름이 끊긴 김에 민재 오늘 왜 늦었어? 응? 너 이름 민재라고 그랬어? 너 이름 뭐라 그랬지? 좀 문제. 그렇지. 너 오늘 왜 늦었냐? 아까 문자는 받았어. 그거 맞추는 거라고. 손가락도 왜 그랬어? 그저께 학원에 어떤 애가 저기 문에 손잡고 있었는데 누가 닫아가지고 여기가 아작이 났어요. 조심하세요. 이거요. 받은 사람도 있죠. 받은 사람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안 받은 분들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안 받으셨죠? 예뻐요.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이스트가 사실은 타임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주식회사 산하에 있는 학원인데요. 우리 학원에는 소마도 있고 뭐 타임 교육도 있고 우리 학원에 영어 학원도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제 미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스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 그 주식회사 안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소마를 빼고 이름을 다 맞추기로 했대요. 미래탐구로. 그래서 미래탐구로 앞으로는 하이스트가 아니고 목동 미래탐구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름이 12월 달부터 바뀐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이름이 전체적으로 미래탐구로 바뀌면서 학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것들은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답니다. 11월 9일날 11월 9일날 여기 앞에 예술인센터인가 거기 2층에서 대표님이 설명회를 하신다고 부모님들 오시라고 하는 초대장이에요. 가져다가 꼭 부모님들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시고요. 여기에 오시면 우리 센터에 대한 설명을 되는 학자들을 보여요. 그거 보고 부모님들이 앞으로 우리 진로가 어떻게 되는데 컬이 어떻게 가지? 라고 하는 거 거기 자세히 써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장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쁘게 가져다가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중력인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중력의 영향은 뭐가 있는 애들만 받아? 야, 공기는 중력 받아? 받아. 그래서 이게 우주로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달에 가면 기권이 있어? 달에 공기 있어? 없어. 왜? 달은 공기를 잡아당길 만큼 충분한 중력이 없어서 공기가 다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수송도 그래. 수송도 대기가 없어. 왜? 충분히 공기를 잡아당길 만큼의 엄청나게 센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근데 지구는 공기가 있지. 왜? 엄청나게 큰 중력이 있거든. 그래서 공기도 잡아당겨. 그래서 기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됐냐? 그럼 빛은 중력 받냐? 아, 맞죠. 그래서 왜? 그럼 누구는 중력을 받고 누구는 중력을 안 받네? 자, 뭔 차이일까? 질량. 그죠? 우리처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중력을 받습니다. 근데 질량이 없는 소리라든가 빛 같은 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현대물리로 가면 얘네들도 받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중력을 받아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 땅바닥에 붙어있고 이렇게요. 됐죠? 얘는 그런 중력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던 얘는 매 순간 mg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 적어도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 mg만큼의 힘을 줘야 돼. 이 뜻이야. 됐어? 그래서 그 힘을 준 방향으로요. 됐어?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어? h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h여요. 됐니?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들어 올리는 동안 내가 물체에다가 해준 일이고요. 그럼 사람은 이랬어. 그러면 이 물체는 사람으로부터 일 받았네?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간 물체는요, 사람으로부터 이만큼 받은 만큼 얘는 에너지가 생겼다. 그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거 우리는 mg h로 구해요. 알겠니? 이렇게 해준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위치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용수철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수철은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물체입니다. 그 물체한테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내가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이런 식으로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매달아. 그럼 얘 뭐해? 늘어나. 얼마만큼 늘어나? 10cm만큼 늘어나다가 멈췄다고 치자. 그럼 꼬맹아, 늘어나다 멈췄어. 정지. 합력 얼마? 0. 천천히 해. 합력 0. 그러면 합력이 0이라는 건 힘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받은 힘들의 합이 0이라는 것 뿐이야. 그쵸? 자, 얘는 어떤 힘 받아? 그렇죠. 아래로 10N이라는 중력 받아. 근데 합력이 0이라며. 그러면 적어도 위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돼? 10N만큼. 이 힘이 뭘까? 이게 바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는 힘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용수철에 10N의 힘을 받아서 합력이 0이 돼서 여기에 멈췄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탄성력 10N이라는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 얘는 몇 cm 늘어나야 된다? 10cm 늘어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A라는 용수철이야. 근데 선생님, 이 용수철은요 10N짜리 물체를 매다니까 10cm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 집에요 열나 튼튼한 용수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0N짜리 물체를 매다니까요 얘는 조금밖에 안 늘어났어요. 얘는 2cm밖에 안 늘어났어요. 얘 합력 얼마? 늘어나다 멈췄어요. 합력 얼마? 똑같이 늘어납니다. 정지했으니까. 그러면 물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얼마? 10N. 그럼 용수철이 작용한 탄성력도 얼마라는 거야? 10N인데 늘어난 길이는 겨우 얼마? 2cm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용수철의 탄성력이 작용하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작용하더라도 10cm까지 늘어나는 용수철도 있고 2cm밖에 안 늘어나는 용수철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용수철에 따라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고 잘 늘어나지 않는 용수철이 있다. 됐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늘어나는 용수철은 쉽게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잘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펜에는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야지 똑딱똑딱이 쉽겠죠. 됐어? 근데 이 샤프에 들어가는 용수철을 여러분들 아까 자동차에 넣었다면 그 의자 앉을 때 용수철 넣고 가세요? 거기에 그런 용수철 넣는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조금만 힘을 줘도 용수철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 탕탕탕탕 이렇게 뛰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수철은요 용도에 따라서 잘 늘어나는 용수철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늘어나지 않는 용수철을 써야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용수철은 잘 늘어나요, 이건 잘 늘어나지 않아요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용수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는 K라는 상수, 이게 바로 용수철 상수 또는
자, 그러면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 용수철 상수는요. 각각의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힘 필요하니? 요걸 나타낸 걸 용수철 상수라고 해요. 해볼게요. A라는 용수철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용수철은요. 작용하는 힘과 늘어난 길이 사이에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N의 힘을 줬을 때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라면 됐니? 얘를 1m 다시 말해서 100c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될까요? 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네 10cm 늘어날 때 10N의 힘을 줘야 된다면 100cm 늘어나려면 비례관계가 있죠. 처음부터 길이가 10배 더 많이 늘어나려면 힘도 몇 배? 10배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합니까? 100뉴턴의 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1m 늘어나기 위해서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해? 10뉴턴의 힘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이야. 알겠어? 이해돼? 네, 다시요. B라고 하는 용수철도 있어요. B라고 하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B라는 용수철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2cm 늘어나기 위해서 10N의 힘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이 용수철을 100c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2cm일 때보다 100cm일 때 몇 배 많은 힘을 줘야 될까요? 네, 늘어난 길이가 50배 커졌으니까 힘도 지금보다 50배 큰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수철한테는 500N의 힘을 줘야 겨우 1m 늘어나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1m 늘어나는데 500N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야. 이런 얘기야. 이해돼? 네. 그래서 보시면 A라고 하는 용수철과 B라고 하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0N/m 대 500N/m거든요. 그래서 용수철 상수값이 무려 1대5의 비율이 나옵니다.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요. 잘 안 늘어나 힘 많이 줘야 늘어나 이 뜻입니다. 알겠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용수철 상수라는 건 각각의 용수철마다 잡아당길 때 힘 많이 드는 용수철이야? 조금만 힘 줘도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야? 이거 나타낸 거.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라는 뜻이다. 납득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을 우리가 안다면 이거 가지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용수철은요. 작용하는 힘하고 늘어난 길이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이 힘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용수철의 상수값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막바로 나옵니다. 해볼게요. 아까 용수철 A의 용수철 상수값이 얼마나 그랬냐면 100이라 그랬어요. 됐죠? 용수철 상수값이 100인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더니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10cm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이거 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무게만큼 용수철에 탄성력이 작용할 거니까 그래서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나와요. 해볼게요. A라는 용수철은요. 용수철 상수값이 100N/m라고 했고요. 거기에 물체를 매다니까 10cm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0cm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불법입니다. 왜? 거리 단위가 얘는 미터인데 얘는 센티미터잖아요. 안 맞췄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0.1m로 바꿔놓고 단위 계산까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터 약분해서 날라가고요. 100이랑 0.1이랑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아, 10N의 힘 주고 있었구나. 이게 계산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요. 용수철 B는요. 용수철 상수가 얼마냐면 500이에요. 500인 용수철 상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그 용수철이 2cm라는 0.02m 늘어났어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 얼마냐고요? 10N이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는요. 물체의 무게를 몰라도 어떤 용수철의 용철 상수값과 늘어난 길이만 안다면 그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건 F는 KX로 계산하면 된다. 됐어? 그리고 용수철의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는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리 있는 척 해보자. 자, 저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요.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요거 기울기의 의미 알아내주세요. 됐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탄성이었습니다.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x축분의 y축의 값으로 기울기를 구한다.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때 x축은 늘어난 길이, y축은 탄성력.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 보입니까? 그래서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의 그래프는 비례관계인데 어떤 애는요 기울기가 급한 경우도 있고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로 비례관계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각각의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을 얘기한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머리 있는 척 하세요.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은 뭘 얘기할까? 이게 뭘까요? 저 그래프의 면적이 뭘까요? 네, 그래프는 모양하고 상관없이요. 항상 그래프에서 면적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x축과 y축의 곱, 이게 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면적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맞냐? 네, 그렇다면 가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힘을 줘서 늘어난 거리고 세로는 뭐냐면 힘이에요. 맞죠? 힘 그리고 잡아당긴 거리. 맞냐?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니까 면적이 뭐다?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물체가 한 1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가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을 누가 받아? 용수철이 받아요. 용수철이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용수철에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물체가 잡아당기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위치 에너지가 이게 바로 탄성 위치 에너지예요. 되겠냐? 자,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가 저 면적이네. 자, 그럼 저 면적 구하는 식 해봐. 이거 면적 구하는 방법. 불러. 뭐겠냐? 2분의 1. 됐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x 곱하기 세로 kx. 저희가 뭡니까? kx 제곱. 보여?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저게 바로 공식입니다. 2분의 1 kx 되죠? 이렇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거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하나로 구하시면 되는데요.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면 mgh로. 그래서 탄성 에너지면 2분의 1 kx 제곱으로 둘 다 있으면 둘을 합방값으로 집어넣으셔야 된다. 이렇게요. 되겠어? 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매 순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고 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을 보여드렸어요. 납득합니까?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해보죠. 그러면 개념은 여러분들 물리에서는 개념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 안에서 적용해 그것도 별도죠. 그래서 이걸 문제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왕복운동 한다고 치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를 많이 그려서 설명을 하죠. 자, 그 중에서 정신 차려라. 최고 높이인 20m 높이에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A라는 물체가 있다가 A 위치에 물체가 있다가 툭 건드리니까 B 지점을 지나 C 지점을 지나 D까지 와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이때 B 지점은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은 곳 C는 16m 높은 곳 D는 됐어? 네 4m 높은 곳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요 질량이 M인 이 물체가 A, B, C, D를 지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자. 단! 얘는 물체와 레일 사이에 마찰 없대요. 그러면 물체와 레일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뭐 될까? 네, 보존됩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모두 어떤 지점에 있든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죠. 그죠? A 지점에 물체가 가만히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닥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20만큼의 위치 에너지 가져요. mgh 맞죠? 그리고 그 지점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여기다. 그렇다면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mg 20인데 얘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이 mg 20이어야 되더라. 됐지? 그 중에서요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10이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mg 20이어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 없어도 난 예측할 수 있다. 얼마? mg 10의 크기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 가져야 된다. 맞냐? 이놈의 새끼들이 왜 졸지? 졸려면 살짝 일어나서 하세요. 자, C지점 위치 에너지 mg 16. 그럼 미루어 짐작 운동 에너지 얼마? mg 얼마? 4. 되겠니? 자, D지점의 위치 에너지 얼마? mg 4.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 그렇다니까?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속력이 있어야 보인다? 그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 알고 위치 에너지 알면 이 둘의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 가져요.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요 우리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구해보자. A 대 B 지점의 위치 에너지 비율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 써져 있으니 A와 B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mg 20 대 mg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약분해보시면 2대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2대 1이 나올 때요 아 mg는 무관하고요. 이거 똑같으니까. 느꼈냐? mg는 어차피 무게는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뭐다? 저 20과 10이라는 숫자가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했구나. 이 20과 10이 뭘 나타낸 거지? 네. 기준면으로부터 물체가 떠있는 이 높이의 양이 바로 이 높이가 물체의 그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물체의 높이가 위치 에너지를 얘기한다.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저 그림이 나와도 그냥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높이 비율을 결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B 대 C의 위치 에너지 비율 됐어? 이제 이거 지워도 알겠죠? 얼마?
해봐. B 대시 얼마니? B 대시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 10m. 이거 얼마? 16m.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5대 8이죠. 되겠냐? C 대 D 얼마냐? 4대1. 그렇죠. 어차피 시험에서는 이거 안 나와. 저 그림만 나와. 근데 수능 문제는 한 문제당 30초에 끝내야 돼. 그러니 저걸 MG 20대 MG 10 이렇게 쓰는 순간 너는 학교를 안 가겠다는 얘기야. 대학을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의 비율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 중에서 자,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B와 C의 운동 에너지 비율 여기 써 있잖아요. MG 10대 MG 4죠. MG는 날라갈 거니까 됐어. 네, 5대 2예요 라고 하는 비율로 계산할 수 있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이 10과 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디서 온 걸까? 뭡니까? 바로 최고 지점으로부터 뭐니? 낙하한 거리 10m, 낙하한 거리 4m, 낙하한 거리 얼마? 16m. 이게 바로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비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낙하거리 10m만큼,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낙하거리 4m만큼. 이때 낙하거리는 가장 높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물론 수준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는 낙하거리가 항상인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 물체의 최고 지점에서의 속력이 얼마여야 된다? 0인 지점이 최고점이다. 됐어? 속력이 0이 되는 최고 지점으로부터 낙하거리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알겠냐? 물원에서는 항상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0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투를 가면 물체를 던져요. 그러면 최고점이 그 던진 위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냐?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낙하거리가 여러분들 운동에너지다 라고 지금은 생각해도 무방. 그래서 5대2. 그렇다면 C 대 D의 운동에너지 비율. C 대 D 짐작했어요? C 대 D 얼마? 1대 4죠. 1대 4죠. 되겠어? 1대 4가 운동에너지의 비율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냐? 그러면 C점 대 D점의 운동에너지 비율이 1대 4인데 나는 한 칸만 더 갈게.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아니고요. C점과 D점의 속력 비율이 얼마니? 운동에너지의 비율이 1대 4야. 그럼 속력 비율은 얼마야? 얼마? 1대 2죠. 왜요? 라고 하면 운동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c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제곱돼 2분의 1 mvd의 제곱으로 구했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2분의 1 m은 똑같으니까 날아갈 거니까 사실은 운동에너지의 비율은 그 지점에서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 그러면 속력 비율은 이거에 루트 씌우셔야 되잖아. 그래서 1대 2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나오면 그거에 루트를 씌우셔야 속력비를 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제 제가 역학적 에너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들은 다 했는데요. 물투 내용 살짝만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선생님이 진로조사 하셨을 때 대부분이 일반고예요, 자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별도지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 중학교 1학년 친구 한 명이요. 한 명 빼고는 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한테 진로를 얘기해 주실 때 중학교 1학년을 뺀 나머지 친구들은 일반고예요, 자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자사 중에서 하나, 뭐 상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투를 배울 확률은 별로 없네요. 여기에서 과고 지원하는 친구 1명, 상산 하나 지원하는 친구 1명씩 합쳐서 3명. 이 친구를 뺀 나머지 사람들 중에 물투를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이제 과학을 단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주말 수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는 일반고예요 라고 하면 물리는 레벨 1, 레벨 2 여기까지만 타고 내리시면 돼요. 레벨 3, 레벨 4 안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자사나 과거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레벨 3, 레벨 4까지 타고 가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하리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물리 1에서 물리학이라는 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 수능이 아니고 공고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물리와 관련된 어떤 시험을 본다면 앞에 있는 물리학 물리 1에서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물투 개념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물리를 훨씬 더 쉽게 풀기 위해서 물투를 하고 내려오시면 물리 1이 쉽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도 서울대 친구들이 물리를 선택해서 볼 때 물리 1을 선택하든 물투를 선택하든 물투는 무조건 해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물원의 킬러라는 문제들이 대단히 편안하게 풀립니다. 사실은 물리 1의 킬러 문제는 이거 지금 제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물리 1의 가장 어렵다는 문제들은 사실은 물투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되게 쉬워서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내신도 잘 나오고 시험도 잘 봐요. 왜? 많이 배웠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선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이과 쪽 과목 계열에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역학적 에너지로 문제 뒤로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유형도 되게 많고요. 어려운 문제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20문제 나왔을 때 킬러라고 하는 16, 17, 18, 19, 20번 이 5문제에 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고요. 그 중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물투 개념으로 푸는데 자, 어딘가에 좀 정리해 보세요. 역학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좀 편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을 알면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더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도 과학도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밀어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현행을 해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번에 저희 중3 아이한테 출석면담 갔는데, 과거 출석면담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출석면담 하시는 선생님이 1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네, 답이었죠. 이제 1하고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같은 물리량, 다른 물리량 우리 다 배웠는데요. 답이 정반대의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설명을 잘하는 그죠? 그죠? 네, 1과 에너지를 같은 물리량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물리량으로 봐도 된다. 단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1과 에너지를 같은 물리량이에요. 라고 하는 건 서로 전환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에너지가 1로 전환되기 때문에 같은 물리량으로 봐요. 자, 근데 다른 물리량으로 보는 건 그 아이의 개념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에너지는 1이니 아니야. 1은 에너지니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럼 뭐가 같다는 얘기야? 사실은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맞아?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같지 않다. 이거죠.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하고 에너지 사이에 관계를 설명한 게 있다. 그걸 우리는 1에너지 정리라고 한다. 이게 물투 내용에 있어요. 1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저 물어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예요? 너네 나한테 배웠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줄여서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줄여서 충격량. 알겠어? 그러니까 충격량의 운동량이 아니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똑같아요.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라고? 1. 알겠습니까? 이거. 그죠? 자, 1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게 1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결론만 먼저 말씀드려요. 알짜. 힘이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어. 그럼 그 중에서 알짜 힘이 한 1은 무슨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알짜힘이 한 일만큼이 딱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위치 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알겠어? 아까 선생님이 물체가 움직일 때 사람이 한 일도 있고 마찰이 한 일도 있어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12줄만큼 나 라고 할 때 그 알짜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얘기해. 위치 에너지 변화량 전혀 상관없어. 알겠어? 알짜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선생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이건 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되게 복잡한 상황의 문제를 줘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상황의 문제를 주고 나서 그 문제에서 중력의 한 일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중력의 한 일을 못 구해요. 근데 중력의 한 일을 물어봐요. 중력의 한 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 구하래. 근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 뭐 구하라는 얘기야? 중력의 한 일 구하라는 뜻이야. 이거 같은 말이야. 알겠어? 조건에 맞춰 이거 구하던 둘이 같은 양이야 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애가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알짜힘이 한 일을 구하래. 야, 용수철에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 놓고요. 손을 받치고 있어서 아직 안 움직인 상태. 그랬다가 내가 손을 확 쳐. 그랬더니 확 내려와서 됐어? 엄청나게 빨리 내려오다가 속도가 줄다가 다시 멈추는 순간이 최대 늘어나 미치겠죠?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 A점과 B점 사이에 됐어? 알짜힘이 한 일이 얼마니? 이거 물어봐요. 용수철 늘어나기 전에 물체를 받치고 있다가 손 확 치니까 자, 용수철이 확 늘어나다가 최저점까지 내려갑니다. 순간 멈췄다가 다시 튕겨 올라갈 건데 그 전 멈춘 그 순간. 그래서 네,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로 간 이 순간. 이때 알짜힘이 한 일은 얼마니? 뭐 구하라는 얘기야? 알짜힘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두 지점에서의 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구하면 돼. 생각해보면 돼. 자, 첫 번째 A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 0. 멈췄었잖아.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야? 다시 멈췄잖아. 0.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얼마? 0. 알짜힘이 한 일 얼마? 0. 그죠?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이게 답이라는 거야. 저걸 알짜힘을 구해서 한 일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서울권 안에 대학을 못 갑니다. 알짜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거든요.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 지점의 운동 에너지 얼마? B 지점의 운동 에너지 얼마? 이거 구해서 둘의 차이값이 변화량이죠. 중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A 지점에서 멈춰 있었어요. 운동 에너지 0. B 지점 또한 멈춰 있어요. 운동 에너지 0. 그럼 둘의 차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알짜힘이 한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문에서 물어본 대로 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사실은 얘는요, 정확하게 가운데 기점으로요, 이렇게 내려올 때 알짜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매 순간마다 알짜힘이 달라져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 알짜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높이에 따라 알짜힘이 매 순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짜힘의 한 일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그 수능부는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하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 얘는 알짜힘의 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아, 그게 아니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거랑 같은 게 뭐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실제로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 거 맞아요?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뉴턴이 한 겁니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알짜임을 F라고 하죠. 자, 알짜임이 한 일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해야 알짜임이 한 일이 나옵니다. 맞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알짜임 구하는 방법 F는 M이에요. 알짜임은요 항상 그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만큼이 알짜 힘이죠. F는 MA.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알짜임 곱하기 이동 거리라는 건 MA 곱하기 S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꼬매나 여기서 나디그네가 보인다. 언젠가 본 것 같아. 뭐? 요거 생각 안 나면 그동안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학원에 낸 학원비를 환불도 안 주셔야 됩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고. 자, AS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불러. 첫날부터 우리 배운 거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 맞아. 거기서 AS니까 AS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2분의 1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 제로의 제곱이죠. 요거죠. 되겠어? 네. 그래서 요 자리에 저거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M으로 분배 법칙을 할 겁니다. 됐어? 그럼 불러. 불러. 뭐냐? 보이냐? 2분의 1 MV 제곱이 뭐냐? 운동 에너지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 그게 얘야. 라고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됐죠? 정확하게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정말 알짜임을 알 수 있을까? 보시고 그걸 못 보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그냥 구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에너지와 일의 관계요. 에너지와 일은 같은 물리량이면서 다른 물리량입니다. 됐죠? 네. 자, 이때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짜임이 한 일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된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빠진 개념까지를 더해서 해봐 드렸어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8, 39, 40, 41 이런 얘기고요. 지난주에 빠져 있는 게 40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빠져서 그것까지를 합해 보여드렸고 용수철 상수가 뭔지 보여드렸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너네들이 혹시나 못하셨을까봐 43페이지 80번, 81번. 자, 80, 81 못하는 사람들 빨리 정리.
하셨어요. 중간에 넘기면서 혹시 못한 문제가 있으면 마무리하세요. 하시고요. 해볼까? 아가들아, 다 했어? 네. 자, 42, 43페이지에서 혹시 선생님이 해야 될 게 있을까? 선생님은요, 꼬맹이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설명해 줄 건데 단 수업 시간에 조는 건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2학년, 현재 2학년인 친구들이 과고 대비반이 12월 26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종강하는 그 시점일 텐데 과고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전에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커리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 드릴게요. 자, 42, 43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79번. 네, 78, 79. 그거 두 개 하면 될까요? 78, 79 요거 두 개 해봐 드릴게요. 78번 보시면 용수철 상수가 4인 용수철의 원래의 길이가 0.5m이다. 이 용수철의 길이가 0.6인 상태에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원래 용수철이 0.5m였는데 0.6m가 됐다는 건 늘어난 길이는 얼마였다? 늘어난 길이는 0.1m 늘어났어요. 요거예요. 됐죠? 늘어난 길이가 0.1m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 구하는 게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하는 게 맞다. 이죠? 네. 그러니 2분의 1 곱하기 이 아이의 용철 상수가 4예요. 그리고 늘어난 길이 0.1이니까 제곱하시면 0.01이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0.02 줄이에요. 이렇게 가시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9번에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도 v로 다양한 방향으로 던진다. 이게 몇 년 전에 모근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는 방향 상관 있다 없다? 방향하고 무관한 스칼라 값이다. 됐어? 그러니 같은 높이에서 이물체를 위로 던지던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지던 수평으로 던지던 아래로 던지던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속력으로 던진다면 어느 방향으로 던지던 그 높이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다 똑같아야 돼. 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똑같으니까. 맞죠? 어느 방향으로 던져도 이 아이의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값은 똑같아.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1번에서 돼서 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인데 1번 방향으로 던졌어요. 이 아이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 이게 1번의 역학적 에너지. 선생님 저는요 4번 방향으로 던졌어요. 네, 4번 방향으로 던져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똑같다. 그러니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 똑같다. 됐어? 왜?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위로 던지던 아래로 던지던 수평으로 던지던 그 지점에서의 얘 운동 에너지 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똑같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역학적 에너지 같아. 그러면 그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들이 바닥에 닿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바닥에는 온전히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가요 2분의 1 mvA의 제곱 될 텐데 됐어? 그게 요 크기와 같아야 돼요. 얘는요 2분의 1
mvd의 제곱 뭐 이런 형태일 것 같아. 됐어?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요. 왜? 얘네들이 같으니까. 알겠냐? 그러니 위로 던지던 아래로 던지던 수평으로 던지던 상관없이 얘네들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위와 더월도 똑같아야 된다.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다를 것 같아. 위로 던졌을 때하고 선생님 아래로 던졌을 때 뭐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얘는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달라요. 걸린 시간이 달라요.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요 A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훅이야. 얘는 그냥 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 닿을 때 1초밖에 안 걸린다면 얘는 2초 걸려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로들이 다 달라요. 얘는 이렇게 갔다 올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똑같지만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달라. 알겠어? 네. 그래서 시간이 다른 거지 속도가 다른 건 아니다. 왜? 역학적 연리가 다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79번의 답 쉽지 않습니다. 그죠? 5번이라는 거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자, 82번부터 85번까지 질문. 84, 85. 자, 84번 볼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 질량이 25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데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으니까 구해보시면 0.8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라 그랬으니까 구해보시면 10m입니다. 눈에 보이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걸 찾아와 보시면 0에서 5초 사이에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가한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간 속도 그래프 대단히 오랜만에 해요. 자, VT 그래프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 5초일 때 얘 속도가 4야 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라고 했고요. 가속도가 0.8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번 보시면 가한 알짜 힘이 얼마니? 이거거든요. 가한 힘. 그러면 F는 뭐 MA 사용하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이물체의 질량이 25kg이라고 주어졌고요. 가속도는 0.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됐어. 네, 얘 가한 힘 얼마 나옵니까? 0.8로 하면 더 귀찮아요? 5분의 4 이렇게 해줄까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6. 보이죠? 이렇게 나오죠?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나오죠? 4, 5, 20, 20뉴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0뉴턴인데 여기서는 왜 2뉴턴이 나왔을까요? 네, 20뉴턴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0에서 5초 사이에 이물체의 해준 1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해준 1의 양은요. 네, 1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 포함되고 힘은 20뉴턴이라는 거 지금 구했고요. 그 다음에 밀고 간 거리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간거리가 10이니까 곱하기 10 하시면 한일은 200줄이야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5초일 때 이물체의 운동에너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5초일 때 이물체의 운동에너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5초인 순간이니까 속도가 4란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 m V제곱 그러면 얼마입니까? 16.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얼마 나옵니까? 200. 되겠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서의 값은 디귿만 맞네요. 나머지 다 틀렸네요.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5번. 그림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동시에 운동시킵니다. 즉, 물체 A는 연직 위로 똑바로 던지고요. 물체 B는 A와 같은 속력으로 아래로 던질 거예요. 자, 그러면 꼬매나 이 그림은 뭐야? 얘죠?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같은 속도로 던져요. 그래도 높이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 같고요. 던진 속도 똑같아. 운동 에너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 바닥에 닿을 때 속력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한 값을 2A, 2B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했다는 얘기 어렵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얘기한 거예요. 자, 이들의 차가 A의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를 구한 거라고요. 자, 이거를 시간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옳은 것을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같은 높이에서 질량도 같아요. 되겠냐? 아가들 생각해봐. 어떤 물체가 있어? 바닥으로부터 10m 높이에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하나는 위로 2의 빠르기로 던졌어. A. 하나는 아래로 2의 빠르기로 던졌어. B. 이 말이죠. 지금 이 문제가. 그쵸? 자, 그랬을 때요. A에 던지는 이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 보죠. 네, 위치 에너지 얼마? mg 10이죠. 됐죠? 운동 에너지 얼마야? 라고 하면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집어넣으면 되겠죠?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10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되겠냐? 자,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100 아니다 204줄 되겠어.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똑같죠? 질량 같은데 높이도 같아? 위치 에너지 같아? 자, 운동 에너지 속력 같아? 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 그러면 이 둘을 빼면 얼마? 0. 알겠냐? 근데 얘가요. 선생님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도 역학적 에너지 보죠. 204, 204, 204 맞지? 밑으로 내려가도 역학적 에너지 보죠. 204, 204, 204 그러면 둘의 역학적 에너지의 차는 항상 0. 알겠죠? 이 얘기하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46, 47에서 질문. 87. 자, 87번 보시면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작용하는 탄성력이 그린 가와 같이 변하는 용수철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의 한쪽 끝을 벽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 끝에 질량이 2kg의 물체를 매달아 0.5m만큼 늘렸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는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좌우로 규칙적인 왕복운동합니다. 자, 이 왕복운동을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자세히 구하는 건 물투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정도만 생각. 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건 알고 가셔야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아마 한두 번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과학 실험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요.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서 늘어나기 전에 여기다 물체를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내가 얘를 최대한 잡아당겨 여기까지 늘어나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최대한 늘어난 지점을 A 그리고 늘어나기 전 지점을 O라고 하자. 납득했니? 너네 머리가 열나 좋은 거야? 그렇게 좋은데 알아들을 수 있어? 불가능할 텐데. 자, 최대로 늘어난 지점 A 지점 그리고 늘어나기 전 지점 O인 지점에 됐어.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역학적 에너지고요.
뭐예요? 이 값은 A든 O든 같아야 돼. 그쵸? 자, 근데 내가 A까지 잡아당겼어. 자, 그 순간 얘는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야 돼. 그쵸? 자, 근데 잡아당겨서 자, 이때 뭐해? 용수철이 늘어났으니까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되겠냐? 늘어난 길이가 x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k라고 칠게요. 탄성 에너지 얼마예요? 2분의 1 k x 제곱만큼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합한 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이 순간의 탄성 에너지와 똑같은 2분의 1 k x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고요. 이거는 손을 놔서 얘가 왕복 운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얘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생겨야 됩니다. 2분의 1 kx 제곱. 근데 얘를 손을 탁 하고 놓으니까 얘가 훅 하고 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됐죠? 근데 제자리로 돌아올수록 속도가 대단히 빨라져. 그럼 제자리에 딱 왔어. 멈춰 안 멈춰? 못 멈춰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반속 때문에 그냥 탁 지나갈 거야. 그래서 왕복 운동하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그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왔을 때 용수철은 하나도 변형되지 않았어. 용수철에 탄성 에너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어? 바로 평형점에 왔을 때 물체의 속력으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로 다 변한 겁니다. 그러니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의 운동 에너지 값이 최대로 늘렸을 때 탄성 에너지와 어떻다? 정확하게 같아야 된다. 이해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운동 에너지와 최대로 늘렸을 때 탄성 에너지 같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그랬을 때 이때 속력 얼마야? 라고 하는 이 V값 구해달래. 해주면 되죠. 2분의 1 똑같으니까 날려. 그죠? 그러면 mv 제곱이 kx 제곱 꼬라지가 똑같죠? 그죠? 탄성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꼬라지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v 값은요 루트 m분의 k 얘는 x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되죠?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만큼의 속력을 갖습니다. 이만큼의 속력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숫자 집어넣어 보시면요. 자, 0.5m만큼 늘어났다 그랬고 질량은 2kg라 그랬고. 됐죠? 네, 질량은 2kg라 그랬어요. 루트 2. 용절 상수 얼마냐? 50. 네, 50이래요. 50.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0. 얼마라고? 5.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5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5니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5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88번 이거 물어봤냐? 87하고 88이었어 뭐였어? 그냥 87을 아, 87만 물어봤어? 맞아? 87만 물어본 거예요? 네. 까먹었어요. 질문한 번호를. 자, 넘겨도 돼요? 자, 48, 49 1번. 보면 49페이지 문제는 허리래. 괜찮아? 할만했어? 넘겨. 50페이지. 97. 맞아? 97 하면 돼? 오케이. 그림은요. A 지점에 놓여있던 물체가 곡면을 미끄러져 내려와 용수철을 L만큼 최대한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낸 거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죠. 자, 언니야. 용수철이 압축되는 순간 무슨 에너지가 생겨? 용수철에 탄성 에너지 생겨. 근데 내가 물어볼게. 에너지는 생길 수 있냐? 에너지는 생겨나? 에너지가 없어져? 아니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요.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최초의 우주에 있던 에너지가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 양이 있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용수철이 압축되는 순간 무슨 에너지 생겼어? 탄성 에너지 생겼죠. 됐어?
됐어. 이건 생긴 게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감소돼서 탄성 에너지로 전환된 것 뿐이야. 그럼 빨리 생각해. 이 탄성 에너지 무슨 에너지가 감소해서 생긴 걸까? 빨리 봐. 위치 에너지.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크기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알겠어? 에너지는요 어느 순간 생기는 게 아니고 전환당한 거야. 전환당한 거야. 이동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탄성 에너지가 어디 있었던 건지 빨리 찾으면 돼.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서 있었어. 그 값이랑 같아. 알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요 그림 A에 놓여있던 물체가 공면을 미끄러져 내려와 용수철을 L만큼 압축시킨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A에 있던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놔볼게요. 물리는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선 개념이라서 그 개념 정리하는 게 좀 힘든 것 뿐이죠. 그 개념만 잘 정리하면 어떤 유형이 나와도 보는 방법 똑같아. 아무리 다양하게 나와도 에너지가 생겨서 이 새끼 어디서 생겼지? 그것만 찾으면 돼. 알겠어? 네. 그래서 분명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자, A라고 하는 물체 여기 있어요. 이 물체가 A인데요. 얘는 높이가 H인 지점에 M인 물체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물체는 처음에 이 높이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위치의 에너지가 mg, h만큼 있었고요. 얘가 굴러 내려가 바닥에 다 내려온 이 순간 A라는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이 순간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맞죠? 그랬다가 얘가 속력을 갖고 훅 하고 가다가 용수철에 부딪히는 순간 용수철을 밀고 가서 압축시키죠. 그랬을 때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 탄성 에너지로 갈 때까지 밀었다가 순간 멈춥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 온전히 무슨 에너지로?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이 각각의 값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환만 돼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용수철이 압축된 최대 거리가 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L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 과정이야. 자, 그러면 이때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 물론 여기에서도요. 내려가는 중간 과정.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다 압축되면 뭐요? 압축 여기까지 됐다고 치자. 압축된 거리가 L일 때는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 중간까지만 오는 동안은 뭐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뭐 이런 거 중간 과정. 그 중에서 기억볼게요. B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C점의 절반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B 다 내려왔을 때 속력 이것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B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C점에서 속력의 절반이겠니? 이거예요. 다 내려왔을 때 속력이 V면 됐어. 네, 절반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속력 있잖아. 이게 2분의 1 V가 맞아? 요 판단을 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같아. 됐어? 요거 같아. 자, 근데 B점을 보면요. 중간이야. 그래서 얘 위치 에너지 있다. mg 2분의 1 h니까. 근데 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돼? mg h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 해야 돼? 2분의 1 mg h가 이 순간에 뭐니? 운동 에너지 크기야. 맞아? 그러면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됐어? 속력 얼마를 얘기해? 라고 하면요. 됐어? 요 운동 에너지가 요 크기니까. 이거의 절반은 얘도 절반. 맞냐? 네. 그러니 2분의 1 mg h라고 하는 건 사실은 4분의 1 m v 제곱이랑 같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때 속력에 해당되는 크기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바꿔보세요. 속력이 얼마이면 되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자, 꼬명아 맨 처음에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요. V의 크기가 나와요. V는 루트 2gH입니다. 맞아? 네?
그러면 절반 내려왔을 때 속력은 됐니? 루트 2g 뭡니까? 내려온 높이가 절반. 이거요. 아니야. 그럼 처음 속도의 몇 배? 처음 속도의 얼마? 이 속도에 비해서 이 속도는 얼마니? 이 속도는 루트 2g h만큼이고 이 속도는 얼마야? 루트 g h만큼이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의 얼마? 루트 2분의 1배. 맞습니까? 이 얘기죠. 절반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배라고. 네, 틀렸어 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 D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값은 같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루트 2분의 1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지점이라고 하는 여기가 D, E 이런가 봐요. 자, 여러분들 다 압축됐을 때요. 다 압축됐을 때 네,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요만큼의 관계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k l 제곱 이거죠. 근데 D점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D점에 왔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 순간에 미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더함값이 역학적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k l 제곱의 크기여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D에 왔을 때는 절반만 압축됐네요. 그러면 얘는 탄성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 절반이니까 2분의 1 L의 제곱만큼이겠죠. 그러니 8분의 1 K L 제곱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합하면 2분의 1 K L 제곱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8분의 3 K L 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 나오니? 1대 3 나오니 1대 1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지금 A점과 E점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습니까? 이건 당근 같아요. 알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볼 때 가장 힘들게 공부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꼬맹이 때 한 번 들어서 이거 알아요 라고 하는 건 천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조상의 아인슈타인이 있다는 뜻이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제 많이 반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끌었다가 네, 테스트 잠깐 보고 두 번째 내용 갈게요.